안녕하세요. 살까팔까TV 정기준 원장입니다. 조영욱 센터장입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좀 조정인데요. 네. 국내 주식시장만 유독 좀 하락을 하는 것 같은데, 아시아 증시에서 뭐 낙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특히 뭐 니케이랑 비교해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는 좀 많이 안 좋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국내 주식시장 오늘 이슈가 된 건 뭐가 있을까요? 하락의 이슈는요? 그래서 뭐 다 아시겠지만 오늘 현대 기아 그룹이 관련한 해명 공시가 좀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좀 급락세가 좀 연출이 됐습니다. 애플카 협력 관련된 부분이 주말 내내 좀 네, 특히 일요일에 계속 뉴스가 나왔는데 해외 언론에서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됐는데 실제로 이제 공시가 좀 직접적으로 좀 나오면서 오늘 좀 시장에 좀 충격을 준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뭐 주식시장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하락의 흐름이라기보다는 좀 그런 특정 종목들로 인해서 좀 상대적 약세인 것 같은데,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단은 코스피 일봉 차트 흐름인데 약간 파동이 다시 꺾여 내려오는 흐름이거든요. 네. 오늘 그림 때문에. 네. 근데 제 생각에는 사실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횡보 구간에서 내일 또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바로 그날 이슈 따라서 요즘은 시장 변동이 나니까는. 근데 뭐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조영 센터장 분석에 따르면은 지금 횡보 위치를 마무리한 이후에 시장 파동이 이렇게 내려갈까요? 아니면 올라갈까요? 저는 파동을 마치고 나서는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며칠 동안 횡보잖아요. 네. 이 횡보를 마친 뒤에 올라갈 것 예, 마친 같다. 뒤에는 저는 오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가격 조정은 없는 걸로 보시는 뭐 거죠? 가격 조정이 좀 있어도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어느 정도 박스권 내에서의 가격 조정이지 추세를 크게 훼손하는 이탈은 없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번 밀렸다가 올라갈 거냐, 아니면은 그냥 횡보만 좀 더 하다가 올라갈 거냐, 그런 질문이거든요. 네. 그냥 횡보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아무래도 공매도 관련 요인들도 있을 거고 초대형주인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네.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사실 좀 종목의 방향성을 좀 탐색하는 좀 구간에 진입을 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가 약세 흐름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아시아 증시 내에서는. 그래서 좀 박스권 하단을 좀 탐색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올 것 같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추세를 좀 형성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당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동안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오고 그게 모멘텀이었는데, 일단 이슈거리들이 좀 꺼진 상태에서 지금은 기대치가 좀 낮아진 상태니까 다소 일시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횡보를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또다시 시장은 좀 후기를 맞이할 수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2021년 2월 8일 이슈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종목들 리뷰 살짝 하고 갈 텐데요. 김진욱 선임 연구원 나와주세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첫 종목이 카카오였어요. 네네. 카카오 오늘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오늘 오히려 떨어졌는데요? 왜, 카카오? 올랐구나. 네. 다른 종목이었네요. 왜 올랐어요? 다른 종목들은 좀 부진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시가총액 제가 상위 종목들을 보고 있는데, 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 뭐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카카오가 유일하게 올랐어요. 코스피만 놓고 봐서도 카카오가 유일하게 10위권 종목에서 올랐어요. 카카오의 이러한 선방,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뭐 올해 상장 예정인 뭐 카카오뱅크나 아니면 카카오 웹툰 등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들을 통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선방하는 흐름에 있었습니다. 살가 의견이셨죠? 아닙니다. 전 팔가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연구팀장님이 나와서 살까 의견이었나요? 네네. 아, 약간 좀 의견은 갈렸었는데, 자, 지금 위치에서 좀 어느 정도 하방 정지성이 나타났고,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본다면 기술적으로는 지지력 테스트도 된 것 같긴 한데, 어떨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아니면은 지금 좀 매수 좀 탐색을 해볼까요? 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기다리는 게 좋겠다. 그 이유는요? 아직 명확하게 뭐 추세를 돌리고 지지를 완벽하게 했다고 보기에는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일단은 자회사의 상장 이슈도 나와 있고 언택트 관련돼서 실적이 좋아진 것도 다 나와 네. 있는데 만약에 그런 이슈들을 반영을 했다면 이미 주가가 좀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좀 더 올라가고 있을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이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으니 여기서 뭔가 좀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를 보고 차라리 가는 게 그쵸. 낫겠다. 네. 네네. 어떤 의견인지 이해됐습니다. 다음 한국항공우주인데 지난주에 우주산업 관련주들이 폭발적이었어요. 네. 오늘도 나쁘지는 않았어요. 시장 대비해서. 네. 어떻게 단기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질까요? 아직까지는 조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요일날 설명드릴 때 이제 3월 20일날 뭐 차세대 중형 위성 발사 예정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뭐 거기에 더해서는 조금 뭐 엇나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영화 승리호 우주 관련된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리호가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적으로 관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뭐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호평을 받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승리호가 세계 1위인가요? 세계까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지금 영화 1위로 달리고 있습니다. 아까 세계 1위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한국 세계 영화 1위인지 아니면 전 세계 1위인지 좀 더 확인을 안 해보셨나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승리호가 뭐 1위까지는 아직 글로벌적으로는 아닐 텐데 관심도는 충분히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호평도 뭐 외신들이 많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네. 좀 확인을 해보니까 승리호가 세계 1위가 맞네요. 네네. 승리호, 영화 보셨나요? 네, 주말 동안 봤는데 뭐 솔직히 영화관에서 볼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넷플릭스 통해서 보기에는 충분히 조금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봤는데. 네네. 그럼 세계 1위 할 만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같이 봤다는 거? 뭐 가능성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볼만했었어요. 이게 이제 요즘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는 코로나 때문에 막 복잡하고 이런 게 오히려 영화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막 소모돼야지 되고 이런 것보다는 승료 같은 게 오히려 편하고 또 그 시간 동안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저는 그쵸. 그래서 괜찮았거든요. 네네. 이런 것 때문에 전 세계에서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이 뭐 항공우주 영화까지도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항공우주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을 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좀 길게 보더라도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NCN이었죠? 네. NCN은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8%인데 시장 대비해서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리 NCN은 팔가 의견이었죠? 아닙니다. 저 목요일 기준이어서 지난주 금요일 가지고는 살가 의견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네.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봤을 때는 살가 의견. 그런데 좀 조정인 것 같긴 한데 네. 이게 무너지는 건가요? 조정일까요? 무너지기보다 일단 조정이 좀 필요할 것 좀 같습니다. 쉬어가는 듯하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 전장 부품주들이 오늘 좀 약세. 현대차 때문에, 네. 현대기아차 때문에요. 네, 그래서 기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조정 흐름이 그러니까는 이제 뭐 가격이 깊어지기보다도 네. 좀 기간을 두고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오히려 오면은 더 저가에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불안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네, 뭐 자동차 관련돼서 자세한 얘기는 이어질 기아차 분석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따가 세 번째 종목으로 기아차 만나볼 텐데요. 그때 자동차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좀 하락하는 종목들, 등락이 있는 종목들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일단은 뭐 많이 오른다고 다 이슈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종목들 위주로 좀 찾아서 이슈 종목 분석 진행을 하는데, 자, 처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제주은행이에요. 네이버 인수설 관련돼서 오늘 등락이 크게 있었습니다. 주가에서 말해주듯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걸 주가에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주은행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서 한번 분석 해볼 텐데요. 이미 이 소식은 나와 있었는데요. 오늘 또 오히려 부인을 하는데 또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추격 매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무너지지도 않고 뚫고 가지도 않고 딱 그냥 기대 반, 우려 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오늘 장 초반까지만 해도 무너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특정 세력이 좀 유입된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매수세가 좀 동반이 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은행업 면허를 좀 노리고 있는, 뭐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은행업 면허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이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프라를 좀 갖추고 있는 부담 없는 기업이 좀 제주은행이다 보니까 뭐 인수가 아니더라도 뭐 합작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충분히 전략적인 그런 액션을 취할 수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이슈를 좀 기반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터치가 되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제 비금융권에서 시장 진입을 할 때 물론 제도적인 장벽이 존재를 하지만 이런 제도적인 장벽들이 허물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의 영업 노하우라던가 그 다음에 좀 구축해온 인프라, 어떻게 보면은 단순하게 돈으로만 꼭 살 수 없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돈으로 사야지 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치고서 제주은행 시가총액이 낮죠? 네, 2,200억 정도 수준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도. 그러면 오히려 지금 이런 이슈가 한번 불거지면 꼭 네이버가 아니어도 다른 업체들도 좀 관심을 가질만 하지 않을까요? 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뭐 네이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시세는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좀 기이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네이버의 경영권 잘하면 제주은행 인수에 대해서 욕심을 내시겠어요? 안 내시겠어요? 저 같으면 충분히 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에 생각은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네이버 경영할 수 있는 다면은 아마도 제주은행에 대해서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부담 갖지 않고 네.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살까요, 팔까요? 참 진짜 정말 어려운 위치인데 저는 일단 내일은 살까 쪽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살까 네. 줄게요. 그렇다면은 이게 사실상 리스크라는 부분이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큰 적은 리스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적을 얼만큼 슬기롭게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이 돼요. 리스크는 존재하죠. 리스크가 근데 리스크가 낮을수록 기대 수익은 낮아져요. 리스크가 높고 그 리스크의 높은 정도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진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잘못하다가는 큰 손실이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감수할 만한 리스크인지 아니면은 좀 리스크를 감안한다면은 정말 소액만 해보는 게 좋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지금 위치에서는 소액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소액 접근. 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도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은 좀 상당히 높게 책정될 수 있는 그런 재료를 보유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충분히 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가총액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여러 유통 물량도 좀 상당히 좀 적기 때문에 가벼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 수익 생각하면 조금
적극적으로 접근해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방금 중요한 포인트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데 유통 물량이 적다. 뭐 느끼시는 부분이 없으신가요? 사실 이게 뭐 구체적으로 M&A가 정말 구체적으로 얘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문에 의해서 네.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버리면 생각했던 인수 가능한 가격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여기서도 뭐 제주은행 측이나 이런 것라면 당연히 양쪽에서는 특히 한쪽 측 인수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수에 대해서 정말 뭐 계약서 쓰러 가기 전날까지만 해도 강력하게 부인할 수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 그래서 이게 전 정말 부인인지 우리 주식시장에서 공시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네. 정말 부인인 경우들도 있는데 진짜 부인은 아니었던 경우들도 많아요. 나중에 또 말이 바뀌는 네, 나중에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의 부인인 네.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 잘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내일은 살까 의견. 네, 고맙습니다. 김진욱 선임연구원님 나와주세요. 제주은행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방금 네이버 인수 관련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인수할까요? 안 할까요? 그냥 이거 예측이니까는 네, 저는 사실 뭐 어느 정도 네이버가 뭐 은행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는 보이지만 네. 꼭 제주은행을 할지는 저는 좀 음.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은행 기업 중에서는 뭐 시가총액이나 뭐 크게 부담은 없겠지만 지금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이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제주은행이 아무래도 제주도 쪽에 거의 지점이 90% 이상 있고 서울에 지점 하나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는다 했을 때는 차라리 저는 좀 제주은행보다는 다른 쪽 은행 뭐 관련된 기업이 좀 더 인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꼭 제주은행이 아니더라도 다른 은행 인수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은행의 주가 흐름이 어쨌거나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이버가 아니더라도 피인수될 가능성이 있나요? 제주은행이? 사실 뭐 가능성은 있겠지만 네, 사실 뭐 지금 작년부터 이제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뭐 기업들의 실적이 뭐 정말 대기업 아닌 이상은 좀 실적이 잘 안 나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피인수 될 가능성은 뭐 상대적으로는 좀 낮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살까 의견일까요? 팔까 의견일까요? 저는 일단은 팔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팔까 의견이요. 네,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살까 팔까 의견. 두 분 모두 다 객관적인 의견이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도 참 투자자 여러분들 관심이 많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오늘 급등락이 심했는데요. 네. 4만원 가까이 올랐다가 32,000원권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왜 이랬죠? 일단 지난 2일부터 저 장대항공 나온 날부터 계속해서 좀 재료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모회사 CM팜이 개발 중인 지금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이제 동물 효력 시험에 좀 들어갔다고 소식이 좀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왜 끝까지 못 올라가고 무너졌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과도한 재료 대비 좀 과도한 상승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뭐 아무래도 남아공 변이가 이 항체 치료제를 기존의 항체 치료제를 네. 좀 무력화시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른 기전의 좀 치료제다 보니까 좀 이슈가 된 것 같은데, 아직 동물 효력 시험 뭐 전임상 단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정도 재료 가지고 이 정도 상승률은 조금 과하지 않나
싶고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오늘 좀 고점에서 반영된 거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도 다소 부담스러울 위치였고, 그렇죠. 그리고 재료 대비해서는 좀 과수급이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만 그럼 살까요, 팔까요? 저는 팔까. 팔까요? 네. 팔까요? 그러면은 끝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뭐 당일 이렇게 뭐 단타 트레이딩의 매매 정도는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 결국은 하향 추세는 좀 만들어질 거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일단 안티는 감사하시고요. 팔가 의견 잘 들어갔습니다. 자, 김진우 상임연구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금 나와 있는 네. 치료제 이슈 재료에 비해서 주가가 과한가요? 아니면은 그럴만도 한가요? 사실 뭐 치료제 이슈는 저는 과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백신주보다는 치료제 관련주가 결국에는 더 큰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뭐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일단 기술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고점에서의? 그게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단기 고점은 좀 찍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번 달 말, 뭐 정부에서는 이번 달 말부터 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들여오기로 했는데 네. 거기서 이제 백신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관건인데,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뭐 지난 주부터 해서 과하게 좀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 가능성은 보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조정을 보일 것 같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는 다시 말씀 예상하시는 것처럼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네. 또 날아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거죠? 뭐 한 번 정도는 더 한번 여력이 정도는.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럼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조정이 좀 제한이 된다면 어느 선에서 멈출 수 있을까요? 예상하시면 대략? 저는 지금 아까 그려주셨던 한 27,000원 부근까지는 좀 충분히 조정이 나타나야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7,000원 권역이요. 네네. 자, 27,000원 권역이면은 차트 보시면은 이 정도 권역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올라간다면 네. 돌파할까요? 42,200원을요? 이번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뭐 할지 안 할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할 가능성은 좀 더 높아 보이고 해야지만 오히려 좀 큰 시세를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진욱 선임연구원의 지금 분석된 의견 좀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백신에 대해서 약간 좀 이슈가 내려가고 백신 접종이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코로나19 환자 수는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면 치료제 부각이 분명히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치료제 종목들이 분명히 한 번은 더 크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네. 주장이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요. 이 의견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단기적으로는 팔가 의견인데요. 그렇지만은 좀 중장기적 시각은 두 분이 다릅니다. 일단 조영욱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좀 중장기적으로도 안 좋게 보시는 거고, 김진웅 선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 27,000원 구간에서는 괜찮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번 치료제 업종들이 다시 테마로 크게 돌 수 있기 때문에 두 분 의견이 다릅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은 기아차가 되겠습니다. 기아차 조영욱 센터장님 나와주세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사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것도 있긴 있습니다. 애플카하고 협력은 가능성은 아직도 열어둬야 되나요? 지금 뭐 단기간에는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뭐 아예 애초에 협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계속 없을까요? 나중에도? 추후에는 충분히 논의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상황만 놓고 봐서는 재료가 완전히 엎어졌다기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시세까지 다시 좀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더 내려갈 수 있을까요? 네, 저는 팔가 의견이고. 팔가 의견이요? 네. 얼마나 더 내려갈까요? 일단 기존 재료 발생하기 전 가격인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하락을 열어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사야 될까요? 그 정도 가격권까지 오면 사실 충분히 지지력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시점이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애플카를 띄어서 놓고 보자고요. 애플카를 띄어서 놓고 향후 미래의 자동차, 뭐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장 가치가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좀 낮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애플카 이슈 있을 때하고 동일하게 생각을 해도 될까요? 저는 뭐 동일하게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단발성 재료였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만약에 애플과 협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뭐 향후 한 5년간은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뭐 영향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빼놓고 봐야 되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도. 애플카 때문에 총 자동차 판매 대수가 늘어난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보면은 좀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차량 가격이 이제 뭐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브랜드도 있긴 하지만 제네시스를 제외하고는 그렇진 않거든요. 이제 뭐 중저가, 중가 그 정도인데 오히려 그 캐파를 뺏어 먹을 수 있단 말이죠. 이게 꼭 애플카 협력 관계가 돼서 애플카가 파트너십이 된다고 했을 때 반드시 호재는 아닐 수도 있기는 했었어요. 물론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라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모멘텀을 따로 띄워놓고 봤을 때는 달랐겠지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닥 악재도 아니고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추가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팔가 의견이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다시 상승을 할 때 우리가 뭐 한 2년치 아니면 혹은 1년치, 1, 2년치의 목표가를 잡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지난 고점 수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조정이 뭐 한 10% 20% 더 들어오게 되면 네. 다시 U자형 파동을 그리고 올라오게 된다면 지난 10만 원 정도 라인을 좀 현실적인 목표가로 책정하는 게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물리신 분들이라면 그때 다음 파동을 좀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 향후 1, 2년간은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우선 주가는 7만 원대까지 내려올 걸로 7만 5천 원? 7만 원에서 뭐 한 7만 7만 3천 원 정도 3천 원. 라인까지는 좀 조정이 나올 수가 있고 그 이후에 주가는 뭐 다시 회복을 할 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다시 10만 원까지 회복할 금방 수 있-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기간 조정이 뭐 최소 한 3개월 이상은 좀 거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네. 그 후에 뭐 다른 재료가 좀 붙었을 때 좀 모멘텀을 받아서 좀 다시 지난 정고점 수준까지 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또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김진웅 선임연구원 나와주세요. 동일한 의견이신가요? 네, 저도 일단 팔가 의견. 팔가 의견. 네. 근데 또 오늘 보면은 하한가는 아니에요. 예. 궁금한 게 왜 오늘 하한가는 아닐까요? 사실 기아차가 뭐 애플카 이슈가 있었을 때 상한가도 가진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뭐 크게 하락할 염려는 없었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실적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조금 나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애플카 이슈는 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중장기적인 주가 네. 전망. 일단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기아차를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 뭐 자동차 부품 아니면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좋은 실적이 좀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좀 하반기까지 여유 있게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제 10만 원 이상까지도 좀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당장 팔까 의견이신데 내일은 네. 팔까 의견이신데 내일 팔까 의견 이후에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의견대로. 네, 아무래도 퍼가 좀 음.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얼마요? 얼마 정도에 사면 좋을까요? 저도 사실 7만 원 초반권이 좀 좋을 것 7만 같습니다. 원 초반권. 네. 그 말은 조정이 있으면 7만 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지금 9만 원, 9만 5천 원 이상에서 보유하신 투자자분들 같으면 왜냐하면 기아차에 대해서 계속 분석을 하면서 살까 의견이 많았거든요. 네. 살까 의견이 계속 많은 물론 이제 10만 원권역에서의 분석은 없었지만 그 이하 주가권이었지만 그런 상태에서 오늘 이런 애플카하고의 불발 소식에서 투자 의견이 좀 다들 뒤집히는 분위기거든요. 네. 애당초부터 이제 애플카 이슈에 대해서 그냥 핫 이슈 정도라고 본다면 약간 좀 뉴스거리 정도? 투자자들한테? 네. 이게 지금 와서 추가 하락이 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게 왜냐하면은 9만원 이상에서 산 투자자들이 7만원까지 버티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쵸. 사실 그래서 그래서 내일 흐름이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무래도 오늘 60일 선까지 내려온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 지지될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만 오늘 기아차가 수급이 좀 좋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이제 개인만 매수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확률은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지지 가능성은 어느 정도는 열려 있습니다. 네, 지지 가능성은 열려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최대 하락폭이 7만원 초반까지도 네.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유의해야지 된다. 그렇지만은 저평가되어 있고 그쵸. PR이 낮고 그 다음에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돼서 미래차 관련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조정 이후 10만 원은 다시 넘어갈 거다. 실적도 개선이 되고 있고요. 그쵸. 그런 네. 의견이시죠? 네. 두 분 의견이 또 내일 팔까 의견이긴 하지만 실제로 두 분 의견은 또 갈립니다. 네, 어떤 점이 차이점이 있는지 만약에 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돌려서 보시고 이해를 하시면은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종목들 단기적으로는 투자 의견이 같다고 하더라도요. 중장기적인 시각은 다릅니다.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투자 의견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종목 역시도 항상 그 분석했던 예측했던 방향대로 꼭 갈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고요. 우리가 분석하고 예측하는 영역도 매우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늘 그 부분이 필요하죠. 그래야지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사전에 분석이 안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안 해놓은 상태라면 대응 전략도 나와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투자자가 대응하느냐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측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두 분 투자 의견이 다르지만은 반드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예측은 해 두시고 투자 이후에 매수를 하던 매도를 하던 대응 잘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